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의 대표고 40대 남성입니다. 착하고 알뜰한 아내와 유치원생 딸아이와 살았었죠. 아내는 정말 착실했고 내조를 잘했어요. 술 먹고 들어가면 해장국도 내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하게 잘 만들어줬어요. 집안일도 잘했고 가계부를 쓰며 생활비도 아껴 써줬죠. 아내의 행동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고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1박 2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업 얘기도 하고 각자 집안 얘기도 하고 애인 얘기도 했죠. 친구 중 한 명의 애인과 애인 친구들이 이 골프장에 같이 와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다음 날이면 집으로 돌아갈 거고 하루 정도야 재밌게 놀 생각이었죠. 친구의 애인 친구 효정이란 분이 눈에 들어왔고 그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효정이란 분과 애인 사이가 되었어요. 여행을 마친 후에도 종종 보며 잘 지냈어요.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 선물도 많이 해주고 헌신을 다해 만났죠. 매일 집에만 있는 아내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외모도 출중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애교도 많고요. 연애가 깊어지며 아내에게 바람피는 걸 들켰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효정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아내도 저의 바람에 상처를 많이 받아 불결하다며 이혼을 요구했죠. 서로의 합의가 있었기에 빠른 이혼을 하고 효정이와 결혼했어요. 제 딸은 아내의 경제 능력이 없었기에 제가 키우는 걸로 했죠. 그런데 제 딸이 어느 날부터 옷도 지저분하고 식사도 배달 음식만 먹는 거였죠. 효정이는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고 매번 쇼핑만 다니는 거였어요. 어느 날 효정이가 하루 종일 집에 없었고 저녁 늦게 쇼핑백을 가득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명품 브랜드 가방, 구두, 그리고 값비싼 옷들을 자랑스럽게 펼쳐놓으며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말했죠. 나는 깜짝 놀라 카드 내역을 확인했는데 한 달 카드 한도가 이미 초과된 상태였어요. 그녀에게 지출을 줄이라고 하자 효정이는 제가 벌어다 주니까 이런 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되려 화를 냈어요. 그때서야 나는 효정이가 돈을 절제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하는 며칠 사이 효정이가 장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해서 효정이가 계획한 거였죠. 여행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여행 경비가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5성급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 예약, 쇼핑할 돈까지 모든 것이 과도했죠. 효정이는 장모님에게 가방이며 신발, 명품 화장품을 아낌없이 사드리며 좋아했어요. 장모님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위가 능력 있어서 다행이라며 당연한 듯이 말했어요. 나는 이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또 효정이가 장모님 생신 파티를 준비하겠다며 집을 들썩였어요. 파티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장소도 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죠. 게스트 리스트는 장모님의 친구들과 친척들로만 가득했고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해야 했어요. 효정이는 파티에서 사용할 고급 장식품과 명품 브랜드 케이크까지 준비하면서 엄마 생일에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장모님 역시 파티장에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나며 손님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호사스러운 생일을 맞았는지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고 파티가 끝난 후 그 비용 청구서를 보고 또 한 번 한숨이 나왔어요. 그 후 나를 잡고 전업주부로 있는 거면 집안일도 똑바로 하고 앞으로의 카드 한도는 정해놓고 쓰라며 당부했고 딸아이에게도 신경을 쓰라고 당부했죠.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본인은 원래 이렇게 산다며 화를 냈었죠. 그리고는 딸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아내에게 딸을 보냈죠. 이후 나는 전아내의 헌신이 새삼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효정이와의 삶은 나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어요.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태도에 끌렸던 나는 이제 그녀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과 전혀 맞지 않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죠. 딸의 지저분한 옷과 배달 음식으로 채워진 식탁을 볼 때마다 전 아내의 정성 어린 손길이 떠올랐어요. 전 아내는 내 술버릇까지 이해하며 해장국을 차려주곤 했고, 딸의 건강을 위해 직접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그녀는 계속해서 쇼핑을 즐기고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집은 엉망이 되어 갔어요. 어느 날 밤 효정의 전화로 모르는 남성에게 전화가 왔어요. 데려가 달라는 말에 어리둥절한 나는 급히 그 장소로 향했죠.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나타난 남성은 효정의 전 남편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화를 내며 왜 전부인을 다시 만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효정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효정이는 바람을 폈고 매달 사치를 부리며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이혼했다는 거였죠. 그의 말은 마치 무거운 돌처럼 나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제서야 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어요. 효정이의 전 남편의 이야기는 마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그대로였죠. 나 역시 그녀의 매력에 속아 그녀의 과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효정의 과거와 현재는 다를 바 없었고 나는 그녀의 함정에 빠진 또 하나의 희생자였어요. 그 순간 나는 효정이와의 결혼을 후회했어요. 전 아내의 소박한 삶과 헌신이 그리워졌고 다시 그녀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내가 그녀를 떠난 이유는 나의 잘못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성실함은 잊을 수 없었어요. 결국 나는 결심했어요. 전 아내를 다시 만나 내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를 만나기 위해 이런저런 애를 썼어요. 딸의 생일을 핑계로 전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딸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집 앞에 찾아갔죠. 선물은 전 아내가 좋아하던 딸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만든 앨범이었어요. 전 아내는 처음엔 고맙다고 했지만 저를 문 앞에서 바로 돌려보냈어요. 지금 와서 이런 걸로 마음 돌릴 수 없다라며 냉정하게 말했죠. 딸을 만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고 그때가 전 아내의 마음이 정말 닫혀 있음을 처음 실감했어요. 전 아내의 친한 친구를 통해 전 아내와 우연히 마주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친구도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좋은 기억을 알고 있어 도와주기로 했죠.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전 아내가 나왔을 때 나는 미리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아내는 날 보자마자 화를 내며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고 친구에게도 소리를 쳤어요. 결국 그 자리는 전 아내의 눈물과 함께 끝나버렸고 오히려 전 아내와의 관계는 더 멀어진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정말이지 이런 여자는 한평생 다시 못 만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 아내와 함께했던 여행지를 찾아가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추억을 되살리면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풀릴까 생각했죠. 그러나 전 아내는 전혀 감동하지 않았어요. 추억은 추억일 뿐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답장만이 돌아왔어요. 오히려 그런 시도는 전 아내에게 상처를 더 깊게 남긴 것 같았고
나의 노력은 다시 한번 헛되이 끝났어요. 딸의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 아내와 함께 참석하고 싶었어요. 전 아내와 딸에게 내가 더 나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나 전 아내는 내 옆에 앉는 것을 피하며 딸감한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딸이 뛰는 경기를 함께 응원하자고 했지만 전 아내는 차갑게 지금은 우리가 가족이 아니에요. 혼자 있겠다라며 말했고 저를 철저히 외면했어요. 어느 날 딸이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에 입원했어요. 전 아내에게서 이 상황을 알리니 전화가 왔어요. 저는 딸의 건강 문제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며 전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으로 전 아내의 목소리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졌죠. 전 아내는 병원으로 달려왔고 전 딸의 옆에서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협력해야 했고 잠시나마 우리는 같은 부모로서 다시 함께 있었어요. 딸이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갈등을 겪어 문제를 일으켰고 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전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며 아내에게 연락을 했죠. 둘 다 딸이 요즘 겪고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전 아내는 딸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이렇게 얼굴을 몇 번 보며 사과와 반성을 하자 전 아내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는 듯 보였어요. 효정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처음엔 그녀의 매력에 속아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사치와 무책임함 그리고 끝없는 요구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딸의 행복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효정의 행동은 딸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에 우리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죠.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효정은 이미 나와의 결혼 생활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저 역시 효정과 함께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묘한 해방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함과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 무엇이 나를 이토록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지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내가 아내를 배신하고 가정을 버린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혼 후 저는 전 아내와 딸에게 다시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처음엔 딸도 저에게 서먹했고 전 아내 역시 제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딸과 주말마다 공원에 가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했죠. 전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그녀에게 다시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짧은 문자 메시지로 전 아내에게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딸에 대한 이야기나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소통을 이어갔죠. 전 아내는 처음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한 후 전 아내와 딸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딸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줬죠. 전 아내와 나 사이의 대화는 짧고 평범했지만 그 순간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비록 이혼했지만 딸을 위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전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딸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저를 향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후로도 저는 꾸준히 딸과 시간을 보냈어요. 딸의 생일이 다가오자 전 아내에게 함께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죠. 처음엔 망설이던 그녀도 결국 딸을 위해 승낙했고 우리는 함께 파티를 준비했어요. 파티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었죠. 딸은 그런 우리를 보며 행복해했고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파티가 끝난 후 전 아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천천히 그녀가 저를 다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딸을 위해 점점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전 아내는 제가 변하려고 노력한 것을 인정했고, 저는 그녀가 저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어느 날, 저는 전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를 다시 받아주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우리 딸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후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전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진심을 보여줬죠. 그리고 어느 날 전 아내는 저에게 다가와 우리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마침내 그녀가 저를 용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죠. 우리는 서둘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다시 쌓아갔어요. 처음엔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졌어요. 딸도 우리 두 사람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전 아내는 제가 변하려고 노력한 것을 인정하며 저를 다시 받아줬고 저는 그녀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효정과의 결혼은 큰 교훈이었지만 그건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제는 전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전보다 더 성숙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시금 화목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전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딸의 밝은 웃음을 보며 저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